홍대 그린섬 박서홍 선생님입니다. 너도? 서울여대 수시 시각디자인학과 합격한 이서윤입니다. 평소에 수능 학생 어떤 학생이었어요? 인하대 금상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보다 학원 문을 빨리 여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왜 먼저 열었어? 주제가 어떤 거 같아요? 주제는 투명 우산이랑 금붕어가 나왔습니다. 주제를 딱 갖고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금붕어랑 투명 우산 같은 건 안 나오겠지 하면서 안 외워갔었던 물체였어가지고 되게 자연물은 뭐 달팽이도 해보고 개구리도 해보고 했었었는데 금붕어만 딱 안 해봤는데 인하대 때 나오고 또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별로 못 해가지고 저출평가를 했을 때 이거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색상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조건을 바꿔도 된다는 말도 없었고 바꾸지 말라는 말도 없었는데 제가 그냥 바꾼 거라서 뭔가 그것도 좀 불안했었어가지고 그럼 왜 합격했을까요? 잘했으니까 합격했죠. 근데 이제 그 우산의 무채 색상을 푸른색의 어떤 배경 처리를 통해서 한난의 대비도 느껴지고 마치 수조 안에서 유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잘 구현해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합격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생들과의 어떤 전략적 차별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울여대 준비하면서 선생님만의 전략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입시 중에는 서울여대뿐만이 아니라 여러 학교들의 스타일들을 통합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상황과 아예 없는 상황들에서 상대적인 관점으로 내가 판단을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채색의 감성 없는 그런 비닐 재질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좀 감성을 담고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채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권의 중요성이 굉장히 좀 필요한 학교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는 이제 경쟁률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에서의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서울여대를 준비하는 방식이었었습니다. 오늘 평면적인 그림들이 많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왜 평면적인 그림들을 많이 접근을 했는지. 투시를 썼을 때 부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 차라리 평면으로 하는데 완전 비례도 완벽하게 맞추고 좀 형태도 완벽하게 맞춰서 하자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은데 계속 그걸 한 이유는 평면으로 해야 좀 더 채색이 빨라서 이야기거리를 더 만들 수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였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선생님의 조언이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사실 평면 그림이 조형적인 메시지 전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점의 움직임, 뭐 선의 간격의 차이, 면적의 차이 이런 것들로서 긴장감도 만들고 뭔가 움직임과 방향성과 이런 것들을 한 방의 메시지로 딱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평면 작품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배경이 어두운 네거티브 그림들이 많았는데 수시 준비하면서 그렇게 봤던 이유들이 있을까요? 호불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배경 채색을 하지 못하는 그 약점을 저는 노리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블랙 배경의 이런 무채색 계열의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주 푸른색의 노란색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배경만을 위한 게 아니라 주제와 함께 가장 잘 맞아 떨어지면서 좋은 콜라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네거티브에서의 좀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합격작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제가 약간 물속 세상을 상상하고 그런 푸른 색채를 깔았던 거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까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는 거라면 약간 좀 더 교수님들이 좋게 봐주는 면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합격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포인트를 읽어줬다라는 거. 교수님이 저런 아이들과 다르네 라고 해서 그냥 뽑은 게 아니라 이게 의도적으로 그 푸른 배경을 사용을 했다라는 게 어떤 교수님들이 이해를 해주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를 시험장에서 그런 효과를 준 부분도 어느 정도의 이런 연습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거티브가 더 어렵나요? 표현하기? 어렵죠? 현역
때 그림들 보면 이 정도까지 수준이 나오는 그림은 없었던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손발이 올라오면 그때 네거티브를 도전해보는 것도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여대 수시가 정시랑 성격이 일맥상통하죠. 선생님, 네가 주제를 수시나 정시 주제 다 한번 훑었잖아. 볼 때 특별히 정시도 이렇게까지 막 전략을 짜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근데 서울여대는 높으면 90, 낮아도 70이기 때문에 애초에 좀 확실한 차별성을 가진 그림을 그리려고 저는 노력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일반화되지 않은 그림을 많이 그렸던 것 같고요. 근데 정시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경쟁률이 높진 않으니까 어느 정도 서울여대만의 색을 담아가면서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는 선에서 차별성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좀 더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선생님 생각은 같은 생각. 이상형 월드컵처럼 뚫고 해서 최상위에 자리 잡는 그런 그림의 수준은 사실 수시가 훨씬 더 강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같은 경우는 물론 A권대에 진입을 해야지 그 절대적인 기준은 변함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너무 큰 부담을 갖고 너무 과하게 갔을 때의 문제는 책임질 수 없겠죠.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과감함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정시이기 때문에. 합격하는 거 할까요? 예, 합격하고서 저기 막 노트북 사고 뭐 핸드폰 사고 그래갖고 돈을 많이 썼대요. 저는 정말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일한다고. 상욱쌤과 같이 입시반에서 강사하고 있어요. 딱 한 주 한 3일 하는 거 봤는데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언제나 그랬고. 네. 부끄럽네요.